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1-1단원 좋은 글 선택하기라는 단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단원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 목표가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할 수 있다예요. 따라서 좋은 글이 무엇인지 좋은 글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단순히 좋은 글의 판단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나온 이 지문,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이 지문을 제시한 후 이 지문과 연관지어서 문제가 출제되어요. 출제 유형 베스트를 먼저 보면은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방금 봤던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이 수필을 제시한 후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홍석주, 이익, 김득신의 독서 방법이 무엇인지, 필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로 선지에 제시가 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구절에 기억에서 미음 표시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기억에서 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발문이 제시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좋은 글 선택하기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어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기억에서 미음 표시를 하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번도 마찬가지죠. 또는 이런 식으로 빗대는 대상과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예요.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는 비유적 표현도 사용했고 구체적인 예도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용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23번, 24, 25, 26 이게 다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문제이죠. 그러면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를 보기 전에 앞에 알고 가기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와 함께 엮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지문과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지문을 제시한 후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문제에 독서를 할 때 독서의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30번 문제였어요. 이 30번 문제는 그런데 신사고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평가 문제와 일치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평가 문제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평가 문제 풀고 그리고 자습서나 이런 평가 문제집도 사서 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두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어요. 이 앞에 나온 글과 뒤에 나올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는 모두 비유적 표현, 인용 등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는 넘어가고 시 밑에 글을 볼게요.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경험이다. 헤르만 헤세는 세상의 모든 책과 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인용이 나온다고 했죠. 공통적으로 여기서 인용이 나오는 거죠.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 이게 바로 좋은 글을 읽는 것의 효과가 되겠네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첫 단추를 꿰는 일과도 같다.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이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때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하는 일은 독자에게 달려있다. 이 부분에서 좋은 글의 판단 기준 두 가지가 제시되네요. 첫 번째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예요.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독서를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와요. 우선 좋은 글을 읽었을 때 효과가 또 나옵니다. 지식과 감동, 즐거움을 주고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독자의 지적,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준다.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된대요. 세 가지 요건은 첫 번째 독자, 두 번째 글, 세 번째 맥락입니다. 독자에서는 독서 목적, 독자의 관심사,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글은 글의 내용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독성, 가독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맥락은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지, 그리고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제재 읽기에 나온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를 보도록 할게요. 1문단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게 마련이다. 어린 시절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동화부터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묵직한 충격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준 책이 있다. 학문의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선 첫 문단에서는 누구나 삶에서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 읽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위해 책을 펼치기도 한다. 라고서 독서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네요. 즉, 이 글에서 제시된 독서의 목적에는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활용, 타인과의 관계 유지가 되겠죠. 단순히 독서의 목적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독서의 목적에 따른 독서 방법의 연결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선지가 제시되었는데요. 어제 과학 공부를 하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 주제의 책을 찾아 읽어봐야겠어 라는 선지예요. 옳은 선지죠. 독서 목적이 바로 과학 공부하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책에서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관련 주제의 책을 찾아 읽는 것이 독서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독서 목적과 이에 따른 독서 방법을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다.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책을 통해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책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독서의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2문단에서는 다양한 독서의 목적과 독서의 가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 3문단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자문자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고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고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선 올바른 독서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문답적인 전개를 사용하여 이상적인 독서법이 따로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문답적인 전개를 사용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상적인 독서법이 따로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 나올 텐데 독서 목적에 따라 독서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바로 나오죠.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여기서 정독은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음을 뜻하고 다독은 많을 따져 많이 읽음을 뜻합니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즉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독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독이 좋다, 다독이 좋다 이렇게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죠.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선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제시하고 있네요. 옛사람들이 정독을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한 이유를 묻는 문제에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된다. 일생을 함께 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된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다. 여기에서도 비유적 표현이 나오죠.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는다는 것은 뜻을 새기고 글의 내용을 곱씹어가며 자세히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읽는다는 것은 다양한 방면의 글을 두루 읽는다는 것을 말해요. 이 부분도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A, B 표시를 하고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단순히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어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한다. 3문단에서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독서 방법도 달라진다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 4문단을 볼게요.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이제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홍석주고 두 번째는 이익, 세 번째는 김득신이에요. 따라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자주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홍석주, 이익, 김득신의 독서 방법이 차례로 소개되기 때문에 각 인물이 사용한 독서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홍석주의 독서 방법을 이익의 독서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등 거꾸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홍석주의 독서 방법을 볼게요. 홍석주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 그는 바쁜 벼슬살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과 안채에 베개맡을 두고 있는 책이 달랐다.
사랑채에 있을 때 곁에 두고 읽는 책은 또 따로 있었다.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 이게 바로 홍석주의 독서 방법이죠.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는데 왜 여러 종류의 책을 읽었냐면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달랐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여가 읽는 책이 다 달랐던 셈이다.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금야금 폭넓게 읽었다.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 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만한 날은 없다.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라고선 독서에 대한 홍석주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죠. 즉 홍석주는 나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한 시간은 당연히 없다. 책은 시간을 쪼개서 읽는 거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옛사람의 독서법 첫 번째로 이렇게 홍석주가 나왔고 그 다음 문단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것을 바로 질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질서는 재빨리 베껴 쓴다는 말이에요.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 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이게 바로 이익이 질서법을 쓰는 이유에 해당하겠죠. 그는 사서삼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과 조사에 찾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시경질서, 논어질서와 같은 책을 펴냈다.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이익은 질서법을 사용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익은 읽는 중에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이익의 독서법을 묻는 문제에 책의 내용은 쉽게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바로 메모해두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어요. 읽은 후가 틀린 거죠. 질서법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읽다가 즉 읽는 중에 적용되는 독서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김득신의 독서 방법을 보겠습니다. 김득신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두고 몇만 번씩 숫자를 헤아려가며 되풀이해 읽었다.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1억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3명의 각기 다른 옛사람의 독서법이 나왔죠. 그런데 필자는 3명 중에 누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게 필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독서의 방법이죠. 목적과 필요를 고려해서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즉 좋은 글이라고 해도 가치 있는 글이라고 해도 자신의 읽기 수준에 맞지 않으면 그 글을 읽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도 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선 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필자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좋은,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읽기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죠.
여기에서는 독서의 목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독서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준다. 잘 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으니만 못할 수 있다.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문장에서 병증은 병의 증상을 말하는 건데 병증에 맞는 약이 약국에 있다. 여기서 병증은 독서 목적, 필요, 수준을 말하는 거고 약은 이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방법과 독서 전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증, 약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사의 처방이라든지 조력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여러 구절들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어봐야 돼요. 이따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죠.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독서의 의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즉,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이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서는 독서 전략과 조력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독서 역량 기르기 활동에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이 지문도 앞에 봤던 이 알고 가기 지문과 마찬가지로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와 묶어서 출제되는데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가끔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따로 읽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멈추시고 지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문을 읽을 때는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서 읽어야 돼요. 그럼 이제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의 핵심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글의 갈래는 경수필이었고 제재는 옛사람들의 독서법이었습니다. 주제는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적합한 독서 방법으로 읽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법을 예로 들어서 자신에게 적합한 독서 방법을 찾아 익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었던 내용일치 유형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책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공간은 뛰어넘을 수 없다. 이거는 이 문단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문단 이 부분을 보면은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라고 했죠. 따라서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은 뛰어넘지만 공간은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죠. 틀렸어요. 2번. 옛사람들은 다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정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것도 지문을 통해서 근거 문장을 찾아볼게요. 그냥 얼핏 읽었을 때는 적절한 것 같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여기 나와있죠?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즉, 옛사람들은 다독이 아닌 정독을 위해서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정독했대요. 이 단어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 3번. 독서 방법이 일정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한 독서 목적 때문이다. 3문단에서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 글이 전체적으로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방법 및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3번 적절합니다. 4번. 사회문화적 이념과 관련지어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제시하고 있다. 윗글에 제시된 옛사람들의 독서법이 사회문화적 이념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사회문화적 이념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5번. 독서의 목적들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목적을 제시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비유적 표현 사용되지 않았죠. 물론 마지막 문단에서 이 병증이라는 단어가 독서 목적, 필요, 수준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독서의 목적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4번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독서법의 다양한 종류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정독과 다독과 같이 독서법의 종류가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독서법의 다양한 종류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글에서는 분명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있긴 하지만 설명문은 아니에요. 수필이죠. 2번. 독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극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독서에 대한 글쓴이 개인의 경험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극적이라는 것도 거리가 멀죠. 3번. 독서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독서의 목적에 따라 독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독서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이라고 볼 수는 없죠. 4번. 독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한 글이다. 이 글은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서 적합한 독서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낸 수필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서술하는 글 적절하죠. 4번이 적절해요. 5번. 독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독서하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서의 가치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이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독서하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24번은 4번이 답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절의 의미를 묻는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독서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독서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적절합니다. 기억에서는 간접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독서의 가치를 말하고 있었어요. 니은.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니은은 이 부분은 뜻을 새기고 글의 내용을 곱씹어가며 자세히 읽는다는 것을 비유한 거였죠. 다양한 방면의 글을 두루 읽음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다양한 방면의 글을 두루 읽음을 뜻하는 부분은 이 니은 뒤에 고래가 큰 입을 벌려 이 부분이죠. 따라서 2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3번 디귿을 보면
디귿은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디귿은 이익이 질서법을 쓰는 이유에 해당하겠죠. 리을, 병증, 독서의 목적, 독자의 수준 등을 비유하고 있다. 리을은 독서 목적, 필요, 수준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음,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독서의 의의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드러낸 부분이었죠. 따라서 독서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적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독서 신사고 1-1단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평가 문제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